뭐 101, 110, 뭐 109, 108, 107, 106까지 전면동이잖아요. 그래서 84A부터 B까지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추 여기가 가격을 좀 이끌어가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안녕하세요, 원주부동산 119입니다. 오늘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저희가 사전 점검이 있어 가지고요, 한번 방문차 왔는데, 맨 마지막 영상에서 뭐 투자부터 시작해서 뭐 실거주부터 앞으로 좀 전망 이런 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단지가 어떻게 지금 조성이 돼 있는지, 외관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좀 소음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말씀하셔서 현장에 직접 와서 어떤 분위기인지, 좀 방음벽 상태가 어떤지 한번 더 좀 체크 한번 해보고, 전면동에서 바라보는 뷰는 어떤가 한번 대략적인 한번 짐작도 해볼 겸해서 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제 101동에 현재 와 있는데요. 101동 같은 경우는 84 뭐 A부터 시작해서 115A까지 해가지고 84B까지 해서 총 3개의 세대로 배치되어 있는데, 101동 같은 경우도 전면동이긴 하고 제일 전면에서 제일 끝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힐스테이트 원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동이 101동입니다. 101동이고요. 전면동에서 어차피 개방감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개방감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사전 점검 때문에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주차로 꽉 차 있네요. 그런데 23m 도로니까 진출입하시기에는, 정문으로 진출입하시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동 위주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보시면 여기가 110동입니다. 84제곱미터부터 해서 115부터 136까지 다양한 유닛과 평형대가 배치되어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원주가 솔직히 저가 건설사들이 좀 차별하나 싶을 정도로 아파트 건물 외관이 조금 약간 구식이란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한 4, 5년 전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보더라도 지금 이거 힐스테이트 원주 이 외관은요, 뭐 경기도권에서는 뭐 한 5년 전, 10년 전에도 이런 외관은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원주만 이상하게 외관이 좀 촌스럽게들 왜 이렇게 하시지 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힐스테이트 원주는 외관이 요즘 스타일로 참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도시적이기도 하고, 색감 배치도 우리가 볼 때 약간 고동색 느낌이 나는데, 고동색하고 아이보리 톤을 잘 배치를 해서 외관이 굉장히 이뻐요. 지금 지나가는 동이, 바라보는 동이 109동이고요 정문으로 가는 동입니다. 정문으로 가는 동이고, 지금 위에 보면 정문에 신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좌회전 신호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정문으로 들어가는 동은 이렇게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문에서 보면 109동이고요. 정문입니다. 여기가 정문이고요. 외관이 이쁩니다. 정문이. 도보로 입장하시는 분들은 좌측에 계약자 확인청 도보고개 입구로 오시면 이제 108동이 보입니다. 108동이 보이고요. 정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 외관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108동이죠? 108동이고 방음벽입니다. 거리가 23m 도로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5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은 제가 지금 뭐 현장에 있지만 잘 들리지가 않아요. 꽤 조용합니다. 그래서 전면동에서도 소음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개인차는 약간 있겠지만 저 기준으로 생각하면 시끄럽지가 않은데요. 108동을 지나서 108동 옆에 107동이 있거든요. 107동도 마찬가지로 84A하고 그다음에 84B 이 두 가지 유닛
존재합니다. 총 라인이 3개죠. 107동이. 107동도 너무 좋은데요. 근데 107동 앞에 보시면 출입구 하나가 보일 거예요. 근데 좀 편리하게 차량은 출입이 안 되고요. 보행자 출입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출입구를 내가지고 총 정문 출입구하고 후문 출입구하고 보행자 출입구까지 하면 출입구를 다양하게 배치해놔서 참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외관은 제 기준으로 지금까지 지어진 것 중에서 제일 이쁜 것 같은데.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보시면 쭉 지나가서 저 끝에서 이제 회전 로타리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회전하셔서 차량을 진출 집회하시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후문 쪽 같은 경우는 아직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추후에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후문 쪽은 아직 다 정리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106동이 보입니다. 이제 106동이라서 거의 이제 여기가 전면동으로 따지면 가장 끝동이죠. 106동도 참 좋은 것 같아요. 106동도 지금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1층까지 해도 잘 들고 84A부터 시작해서 84B까지 해가지고 84형이 좋은 라인을 다 가져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B타입이거든요. 이게 B타입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B타입만 두 라인이거든요. B타입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B타입이 생각보다 이 밑에까지 보이세요? 해도 잘 들고 굉장히 조용한 것 같고요. 좋은데요. 106동도 저쪽에 영상에서 보이는 거, 영상에서 보이시는 저 한 세대, 저 한 라인이 84A예요. 84A요. 저층도 한 4, 5층도 참 이쁠 것 같고. 근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관설 사거리 인근에서 살짝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제 번잡한 도심에서 살짝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좀 조용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이 좀 제공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학교가 약간 통학이 도보로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좀 단점으로 뽑히고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통학 버스도 이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물론 주출입구, 부출입구에 배치된 이제 맘스테이션 있잖아요. 맘스테이션이 정류장이 될 것 같고요. 영상에서 보시듯이 전면동에 개방감이 101동부터 해서 106동까지 101, 110, 109, 108, 107, 106까지 전면동이잖아요. 그래서 84A부터 B까지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추후 여기가 가격을 좀 이끌어가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보시면 전면에 55번 중앙고속도로가 바라보는 방향이라서 이렇게 방음벽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적어도 계속 있는데 조용합니다. 조용히 해서 생각보다 많이 놀랐어요. 완전 신축 아파트를 해서 그런지 아파트 외부 건물 페인팅이 제법 마음에 듭니다. 자녀 세대가 일부 대형평 때 한 10%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84 타입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자녀 세대가 한 1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에 이 정도 분양가에 꽤 많이 선방한 겁니다. 추후 현재 입주 중인 반도, 마크브리츠부터 해서 동문이스트, 추후 예정이면 금호 올림까지 해가지고 생각하면 입지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서 브랜드 선호도에서 우선은 힐스테이트가 앞서갈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가 앞서갈 것 같고, 제가 추후 마지막에 혹시 이제 매도나 매수 투자로서 실거주로서 장단점을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주부동산 119입니다. 한 달 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출에 관한 정책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반공제 부분 2,500만 원 부분이
은행권이 어느 정도 해소돼서 약간은 대출을 좀 더 완화되었다는 점 꼭 알려드리고 싶고, 솔직히 이제 정부 정책과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과 금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는 사람을 좀 지치게 할 정도로 하도 이제 변덕스러워서 매번 영상을 찍고도 한 달도 되기 전에 이렇게 좀 달리 말해야 한다는 게 약간은 좀 짜증도 납니다. 뭐 정책을 정부는 솔직히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막 남발하니까 시장에 좀 불신만 주죠. 다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오늘은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힐스테이트 원주에 대해서, 레스티지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제 시장이 좀 나쁘고 좋고 이전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분이 좀 있어요. 참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저희가 34평 기준에 3억이라고 했던 게 몇 년 전인데 4억 하면 말도 안 돼 하던 게 이젠 5억이라는 가격이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게 들립니다. 처음에 들었던 이제 임팩트하고 다르게 지금은 뭐 그냥 5억이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힐스테이트 원주가 처음 분양할 때 솔직히 이제 지인이나 고객분들께서 물어보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말렸어요. 근데 이유는 힐스테이트의 분양가라면 솔직히 더 좋은 비교 물건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인근에 이제 뭐 간단히만 비교하면 혁신 대장금이 원주 혁신풍경채 평수도 한 평 더 큽니다. 35평 아파트만 봐도 3억 후반, 4억 초반이면 매입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또 무실동 그때 당시에 대장격이었던 포스코 1단지, 2단지 물건이 현 힐스테이트 분양가보다 살짝 낮게 매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중개사나 직원이 곤란할 때가 많아요. 매도인 입장만, 매수인 입장만 생각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 제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시장 전망이 어두운 물건이면 그것이 뭐 가격이라든지 뭐 입지라든지 의뢰를 받은 이상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좀 많습니다. 솔직히 뭐 매수 이제 우위에 있는 시장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매도인에게 가격을 협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힐스테이트는 솔직히 거래를 그렇게 관심을 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 기준으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뭐 선택은 뭐 고객님께서 몫이라고는 하지만 추후 그 물건을 권장했다면 제가 입주장에 좋은 장이 설 거라는 것은 너무도 좀 불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긴 시간으로 보면 부동산은 이제 우상향한다는 설이 너무도 분명하게 입증이 되어가고 있지만 현재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작은 출렁임이라도 하더라도 긴 시간을 보면 우상향한다는 그래프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힐스테이트 원주 영상을 찍는 이유는 너무도 좋다, 뭐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전처럼 현 힐스의 분양가로 권장드릴 만한 아파트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몇몇 동네의 단지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비슷한 가격이나 아니면 약간은 몇 천이로 더 주셔야 가능한 단지들만 남아 있어서 힐스도 슬슬 구매 목록 안에 넣어두셔도 될 듯 합니다. 단 주의할 게 있죠.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게 예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제 기준은 항상 매입 시점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2년 후 비과세 아니면 다주택자라면 기본과세가 적용되는 시점을 예상하면서 투자 시점을 예측하기 때문에 우선 힐스는 10% 가까이 마이너스 시장의 매입이라면 향후 그 물건이 소화된다면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매입이 불가능하겠죠. 어차피 잔금이 다 치러졌으니까. 힐스만 생각하면 매수 시점은 분명히 지금이 맞아요. 또한 이제 최단 기간이 27년 2월 이후로 생각한다면 분명 나쁘지는 않은 시장이 27년 4분기나 28년은 나타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힐스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대형 평수는 솔직히 뭐 좀 제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교 단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전용 84제곱미터 이제 국민평형인 34평형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굳이 대형 평대를 간단히만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근의 혁신을 제외한 관설동 기준에서 반도유브라 102제곱미터의 애매한 평수들 40평이잖아요. 빼고는 115제곱미터나 136제곱미터의 이런 대형 평대는 신축 후보로는 단 한 단지도 없어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나쁘지는 않다 봅니다. 나쁘지는 않다 보고, 다시 이제 34평형대 기준으로 돌아가서 설명드리면, 현재 힐스테이트 물건의 가격을 보면 발코니 확장비 포함해서 전층 기준의 A타입, B타입 다 포함합니다. 4억 3천에서 4억 9천까지 너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 솔직히 아직도 이 힐스보다 좋은 선택지가 원주는 있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로지 투자 관점입니다. 인근에 뭐 직장이나 뭐 꼭 힐스에 입주해야 되는 그 입지에 입주해야 되는 부분이 매입을 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은 당연히 매입하시고,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또 힐스가 시세가 지금 마이너스 1000에서 마이너스 4000대까지 매물이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좀 많이 빠져 있죠. 여기서 평균 마이너스 3000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힐스가 매입 가능한 가격이 4억에서 4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마이너스 4천만 원만 생각해도 3억 9천에서 4억 5천까지 겠죠. 벌써 이제 여러분은 느낌은 어떠세요? 뭐 약간은 뭐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아요? 근데 이 가격이 향후 비쌀 거냐, 추후 분양하는 단지들이 이 가격에 들어올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볼 만도 하잖아요. 솔직히 이제 향후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4억에서 4억 중반선에는 특히 힐스처럼 1군 브랜드는 저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받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전세가가 약간은 탄력을 받고 있으니까 잔금에 대한 압박이 그나마 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투자로서는 아직은 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원주의 이제 입주량이 어느 정도 조정될 듯한 27년 이후에는 약간은 기대가 있습니다. 현재 뭐 세금 혜택이 가능한 시점을 2년을 보유한다 가정시 좋은 장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매도를 꼭 하셔야 된다는 생각하신다면 개인적으로 힐스가 잔금의 기간이 2월이기 때문에 향후 4월, 5월 뭐 대선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정책의 변동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지켜보시고, 선거 때 나오는 공약에서 혹시 원주에 반영될 호재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솔직히 이제 뭐 힐스가 중도금 무이자이기 때문에 잔금의 기간이 연장이 어떻게 될지 좀 불분명합니다. 보통 한 2, 3개월 주는데, 분명 힐스에서는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죠. 무이자니까. 하지만 솔직히 좀 더 몇 개월만이라도 잔금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주가 끝나는 원주 이제 이지던 3차 있잖아요. 중도금 후불제 아파트를 해서 연장한 것일 수도 있는데 좀 어느 정도 기간을 연장해 줬거든요. 그래서 힐스도 제발 연장해 주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욕 들어 먹으려나?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의 원주는 이제 주택의 이제 매수 심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을 연장해 주서라도 입주 물량을 소화하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도 좋을 거라 좀 생각이 들어요. 네, 힐스에 이제 전세나 월세 입주를 생각하시는 임차인이나 이제 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전화 주시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솔직히 안타깝게도 매도인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 입장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힐스가 인근 관설동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분양이 예정인 단지들이 있죠. 주위에 아파트들 중에 뭐 힐스를 넘어설 수 있는 단지들이 솔직히 인근 관설동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인근에는 1군 브랜드 예정도 없고 1000세대급의 눈에 띄는 단지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인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장 단지의 자리는 탄탄히 자리 잡을 듯해요. 그리고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현재 원주의 단지들 중에 외관은 힐스가 탑급입니다. 이제야 이제 수도권의 그 흔한 디자인이거든요. 이제 원주에도 적용되는 듯합니다.
원주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리고 뭐 단점이 이제 학교 통학 문제도 현재 정문이나 후문에서 2대의 차량을 운행으로 개선을 한다는 점이 또 눈에 띄는 점이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선 늦었지만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입주자 여러분 너무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정치가 좀 어지럽고 시장은 점점 알쏭달쏭 시장이 되어갑니다. 좀 혼란스럽죠. 시장이 좋아지면 언제 힘들었냐 하는 생각이 드실 만큼 또한 빠르게 회복해 갑니다. 안 좋은 시장일 때는 언제쯤이면 회복될까 시간이 정말 더디게도 가고 반대로 또 생각하면 안 좋은 시장일수록 좋은 선택지는 많이 생기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제 매수 시점을 컨택하는 것이랑 매도 시점은 분명 2년 후라는 거를 염두에 두세요. 시장을 꼭 보시기 바라고요. 향후 원주의 미분양 아파트를 원주를 한 4-5곳으로 쪼개서 움직임이라든지 인근 강원권, 수도권의 변화라든지 꼭 알면 좋을 듯한 정책이라든지 부동산의 다양한 이런 컨텐츠를 솔직히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원주에서도 좋은 채널이 있길 또 바라고요. 그래서 노력 많이 할 거고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꼭 유의하시고 긴 시간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원주부동산 119였습니다.